국민은행 점포 83곳이 한꺼번에 문을 닫았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은행 간판이 하루아침에 내려졌습니다. 평생을 그 지점에 바친 직원들은 거리로 나와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측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노조를 향해 무서운 경고장까지 날렸습니다. 도대체 국민은행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사태의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국민은행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고객을 보유한 시중은행 중 하나입니다. 한때 전국 1000곳이 넘는 점포를 운영하며 어디서든 국민은행 간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네마다 하나씩은 꼭 있었던 그 익숙한 파란색 간판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은행 측은 이번 83개 점포 폐쇄를 디지털 전환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바일 뱅킹과 인터넷 뱅킹 이용률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오프라인 점포의 필요성이 줄었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국민은행의 모바일 뱅킹 이용 고객 수는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은행 창구에 갈 일이 거의 없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금융 업무를 처리합니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가 매달 수억 원씩 나가는 점포를 유지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는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폐쇄가 너무 갑작스럽고 대규모로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83곳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구조조정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한두 곳씩 조용히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대량으로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해당 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근무하던 지점이 폐쇄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은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한 지점에서 고객들과 관계를 쌓아온 베테랑 행원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폐쇄된 점포의 직원들은 다른 지점으로 재배치되거나 본부 부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배치라는 게 말이 좋아 재배치이지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서울 강남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경기도 외곽 지점으로 발령받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편도 2시간 가까이 늘어나는 상황을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가정이 있는 직원들에게 이런 갑작스러운 발령은 사실상 퇴직 압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자발적 명예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행 노조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노조는 즉각 반발하며 점포 폐쇄 결정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번 폐쇄가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점포 폐쇄 과정에서 노사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대규모 구조 조정은 반드시 노사 간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은행 측이 이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하고 사실상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게 노조의 입장입니다. 노조는 파업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국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업무 거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만약 국민은행 전 지점에서 파업이 벌어지면 수천만 고객의 금융거래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급여 이체, 대출 상담, 외환 업무 등 일상적인 금융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올 수 있는 겁니다. 노조는 이런 극단적 카드를 꺼내들며 은행 경영진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행 측의 대응이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은행 경영진은 노조의 파업 위협에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노조를 향해 공식적인 경고장을 발송한 겁니다. 이 경고장의 내용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고장에는 불법 파업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 노조와 참여 직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경고였습니다. 과거 은행권에서 이 정도로 강경한 경고장이 나온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은 노사 간에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은행 측이 아예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겠다는 태도를 보인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민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산업 전체의 노사관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은행들이 더 이상 노조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경고장에는 또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이에 저항하는 것은 은행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은행 측은 점포 축소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디지털 전환에 뒤처진 은행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해외 주요 은행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대규모 점포 축소를 단행해 왔습니다. 영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전체 은행 점포의 절반 가까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에서도 매년 수천 개의 은행 지점이 폐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만 이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게 은행 경영진의 판단입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와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합니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이 빠르게 성장하며 기존 시중은행의 고객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들 인터넷 은행은 점포가 아예 없거나 최소한으로 운영하면서도 수천만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점포 유지 비용이 없으니 더 높은 예금 금리와 더 낮은 대출 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기존 시중은행이 비싼 임대료를 내며 점포를 유지하는 동안 인터넷 은행은 그 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 환경에서 국민은행이 점포를 줄이지 않으면 수익성이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지면 결국 직원들의 처우도 나빠지고 고용 자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경영진은 지금 점포를 줄여서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83곳을 지금 닫지 않으면 몇 년 뒤에는 200곳, 300곳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노조의 반론도 일리가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는 건 노조도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점포를 줄이더라도 직원들의 재교육과 새로운 직무 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디지털 금융 전문가로 전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공한 뒤에 점포를 정리해도 늦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고령층 고객들의 금융 접근성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노조는 지적합니다. 실제로 점포 폐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입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 중에는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동네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하고 연금 찾던 어르신들이 갑자기 갈 곳을 잃어버린 겁니다. 가장 가까운 은행 지점까지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상황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소외 계층이 늘어나는 건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금융 권리의 침해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점포 폐쇄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점포를 닫기 전에 해당 지역 고객들에 대한 대체 서비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동식 점포나 화상 상담 서비스 같은 대안을 먼저 구축한 뒤에 폐쇄를 진행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이런 지침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은행 사태는 다른 시중은행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다른 대형은행들도 점포 축소 계획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이 먼저 칼을 빼들었으니 다른 은행들도 뒤따를 명분이 생긴 셈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3년 안에 전국 은행 점포의 30% 이상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던 그 풍경이 멀지 않아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은행 직원들의 미래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은행의 전체 직원 수는 약 2만 명 수준입니다. 점포가 계속 줄어들면 이 중 상당수가 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 측은 디지털 부문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겠다고 하지만 모든 직원이 디지털 전문가로 전환